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름세이긴 합니다만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웁니다. 터닝포인트 함께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터닝포인트는요. 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이틀간 급등을 했었고요. 또 2천억 규모의 밸류업 펀드에서 자금 집행을 들어가려고 한다. 주식가 국내 증시를 살리기 위한 여건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데요. 반등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박영호 위원님. 네, 2천억 밸류업 자금 유입한다라고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과거에 시장을 경험을 해봤을 때, 시장을 지탱하기 위한 아니면 시장의 하락을 막기 위한 이러한 그 정부 지원이나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수명이 이렇게 길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2천억 정도라고 하면 시장의 파동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밸류업 자금 2천억 들어온 거 가지고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3조 원간 하는데 10조 원 하는데 그러니까 3개월이면 한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조 원 규모인데 이 2천억 밸류업 자금은 사실 뭐 오늘 들어와서 오늘 쏘는 것도 아닐 테라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국내 증시는 지금 트럼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 국내 증시만큼 트럼프 영향을 많이 받는 증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인데도 벌써 선반영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천천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모든 정책을 다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할 거다. 하지만 공약한 게 있으니 일부는 추진하겠지만 강도는 약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할 수 있는 걸로 100% 이상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은 시장은 뭐 이런 밸류업 자금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거보다도 시장 자체 체력이 조금씩 네. 만들어져 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증시 안정기금 이런 밸류업 펀드 이런 것들이 올라 두 가지 양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방향을 샀지만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빠르게 반등 올 경우에는 살려고 했던 거 다 못 사고 그냥 주가 올려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네, 후자가 되기를 좀 기대하는데 권택중 대리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또 삼성전자 효과인데 이틀간의 이제 급등, 오늘은 좀 숨고르기이고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샀다가 어제는 삼성전자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외국인 연속성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삼성전자 시장의 방향성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수급만 봤을 때는 오늘은 또 뭐 장중에는 외국인 순매수로 잡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좀 예. 굉장히 조금 단기적인 흐름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올 때는 뭐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400만 주도 나왔었고요. 뭐 1,000만 주 이상 찍을 때도 종종 있었죠. 근데 실제 순매수로 전환됐을 때는 그에 반하는 또 강력한 매수 흐름이 나오냐 그거는 또 아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일각에서 평가받는 부분은 이제 뭐 더 나올 악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굉장히 많은 악재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굉장히 많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악재에 좀 둔감한 그런 주가 레벨이다라고 좀 평가받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고요. 뭐 얼마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었던 뭐 PBR 1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지금 뭐 관련해서 기업들을 다시 보면서 해외에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죠. 인텔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시장에서 아직 적응을 잘 못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 이렇게 평가받는 기업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PBR이 1배에서 1.1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PBR 1배가 바닥임과 동시에 조금 더 하나의 좀 주가의 중심을 좀 잡아내려 끄는 어떻게 하면 그런 기준점이 좀 잡힐 수도 있는 불안한 부분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좀 2, 3일간 강하게 좀 나왔으나 이게 좀 굉장히 상방 동력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조금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10조라는 자금은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3년 동안 나눠서 좀 투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잔잔하게 좀 받쳐줄 수 있는 수급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8만 전자까지 쭉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위태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 증시 역시 이제 수출로 굉장히 좀 연관성이 큰 상태인데 이제 11월, 그러니까 1월 달에서 10일까지 잠정 수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8%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도 함께 동반 부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경기, 수출도 마찬가지고 내수 경기도 함께 조금 침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양상과 전망을 첫 번째 해봤습니다. 다음 터닝포인트 보여주시죠. 네,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앞서 이어서 길게 하겠습니다. 6만 원이 다가오는 삼성전자 56,900원입니다. 6만 원 아직 6만 원도 안 왔는데 7만 원 기대감이 좀 있는 겁니다. 박영호 위원님. 그러게요. 이 이틀간에 끝날 건지 삼성전자는 시장의 방향성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삼성전자와 반도체 전략이요? 저는 삼성전자는 이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와 소니를 비교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소니의 몰락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팟이 나왔을 때도 워크맨을 가지고서 고집을 했었고요. 평면 디스플레이가 LCD가 나왔을 때도 브라운관 TV를 고집을 했었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삼성전자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잠깐 시차가 달랐을 뿐이죠. 갑자기 그 엔비디아의 GPU가 HBM이 이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거기에 한 1년, 2년 동안에 적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인텔과 이렇게 소니와 비교하지는 말아달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제부터 삼성전자는 서서히 체력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거고요. SK하이닉스 요즘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것도 우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체력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AI 거부할 수 없다라고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AI는 반도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GPU만 있어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국에서 지금 치고 올라온다는 DDR4가 아니라 DDR5 가지고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권 대리께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분수령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관심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요. 반도체 전략이요. 네. 네, 일단 실적 발표 전에 너위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제 블랙웰 경우에 이제 서버렉 설계 결함이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발열이 좀 잡히지 않으면서 실제로 이제 열기 때문에 부품 관련해서도 뭔가 조금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되면서 원래는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도 빠르면 출시가 좀 되면서 납품이 됐어야 됐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 발표 이전에 뭔가 하나의 좀 노이즈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시소 게임을 하듯이 주가가 여전히 좀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3E 엔비디아 향으로 과연 이제 언제 공급될 것인지 이것이 또 하나 포인트인데 일단은 일각에서는 연내 될 것인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과연 이제 그동안에 이제 DDR4 디램 관련돼서 부진했던 매출을 HBM이 얼마나 조금씩 채워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역시나 올해까지는 한 번씩 재료성으로서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서 단기 상승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추세 전환까지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내 중에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가 XR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상현실 관련된 이런 플랫폼을 또 소프트웨어로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 역시나 이제 단기 재료성으로서 관련주들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역시나 삼성전자의 중심을 좀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까지 좀 결국에는 시각을 조금 장기적으로 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재료도 많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점도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얘기하게 되는 섹터이고요.
다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요. 네,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주가 리스크에 좀 노출된 것인지, 안 그래도 바이오는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권택중대리. HLB가 갈 때는 그쪽으로 수급이 갔다가, 그죠? 그쪽이 좀 빠지니까 다른 쪽은 또 좀 올라요. 지금 얘기한 뭐 케네디 이슈와 함께 바이오 전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하세요? 네, 뭐 이 케네디라는 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좀 음모론 관련돼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코로나 관련돼서 백신이라든지 이전에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뭐 또 하나는 뭐 줄기세포를 좀 굉장히 또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FDA 그동안의 이제 뭐 승인 행태라든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FDA를 완전히 뭐 개혁을 하겠다. 뭐 다 규제를 뒤집어 엎겠다 이런 형태로 좀 나오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제 해당 이제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테크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함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약간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그동안에 이제 뭐 민주당에 있어서 정권 하에서 수혜를 봤던 부분들이 반대로 좀 적용이 되면서 바이오텍 전체적으로 좀 안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럼 관련 실제로 이제 신약 개발 관련해서 과연 이제 실제 바이오텍들이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국내까지 좀 전염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와중에 바이오텍도 이 하나의 또 기술 패권 중심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오히려 좀 풀어줬으면 풀어줬지 이거를 더 강화한다거나 기술적 우위가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공격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나올 수 있으나 이게 실질적인 이런 규제 강화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기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잠시 이제 그동안 올해 이제 강하게 좀 올라왔었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잠시 이제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대로 오히려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게 AI 관련된 신약 개발 또는 진단 이런 쪽 회사들이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에 상반기까지 키워드로 또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홍콩의 이제 비상장 기업 인실리코 메디신이라는 회사에서도 AI 관련돼서 이제 개발하고 있었던 신약 후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임상 2A상에서 효능을 좀 입증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AI 신약이 이거 가능성이 있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훈풍이 좀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불어서도 해외에서도 미국 상장된 뭐 AI 영상 진단 회사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잠시 국내 이제 수급이 AI 신약에 지금 몰려 있는 만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AI 신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신약 쪽, 뭐 AI 관련된 쪽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어쨌든 그 안에서의 순환이 도는 거죠. 관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바이오 얘기했고요. 다음은요. 네, 조선주군요. 네. 백척 확보를 예고한 모로코 K조선에 어떻게 볼 것이냐. 백척 뭐 예고했다는 것은 HD 현대중공업인데 모로코의 장관이 와서 백척 사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백척이 필요해요. 뭐 당신네 기술 좋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백척을 수주한 건 아니지만 조선주의 흐름이 좋고 특별히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이제 국방 쪽으로 그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잖아요. 조선주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괜찮습니까? 네, 조선주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조선주에 대한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은 실적 호전이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고 물론 인건비나 다른 것들은 문제지만 중요 원자재인 철강 가격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오늘 모로코 이거 뭐 악재는 아닙니다. 호재긴 하지만 모로코가 백척을 준비하려면은 이거는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운 산업이 모로코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된 상태고요. 이전에 80년도에도 한 73척 정도였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 15척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백척으로 부활하겠다. 꿈은 있지만은 그러긴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대치 갖고 주가가 오른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대는 있지만 조선주는
우리나라 그 트럼프 트레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앞으로 실적 의존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 가능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내 조선업체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네, 조선주들 오늘 이제 강하고요. 박영호 대표님이 조선 관련 기업을 관심주로 준비하신 것 같아서 조선주 가운데 토픽이 무엇이냐라고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슈들 조선주까지 조선, 방산, 전력기기 쉬면서도 안정적인 섹터이죠. 네, 오후장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호 대표님은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관련 가운데서 조선주 아니면 기자재? 예, 조선 쪽에는 HDA 한국조선해양이 PR이 가장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하고 그다음에 일단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 기자재 쪽을 보면은 최근에 그 성광밴드라든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친환경 선박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동성 화인텍 우리가 얘기하는 본행지 회사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LNG선 본행지 전문 생산업체고요. 카타르가 27년까지 LNG선을 한 150척을 추가 발주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트럼프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 영향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현재 그 수주 잔고가 2조 한 3천억 정도 돼서 한 4년치의 물량을 수주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24년도에 추가 수주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고요.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실적 호전 전망이다라는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 또 우리가 여기서 추가해야 될 거는 액화수소라든지 액화암모니아 이런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본행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최근에 그 PR이 한 10, 한 2,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평가 종목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약간 반등을 하고 있지만 1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지지 이탈가는 1,500원 설정하고 추가 반등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가운데서 관심 종목을 언급하셨고 오늘 또 기자재 쪽에서는 동성 파인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택중 대리는 11월 12일 날 지난주인 거죠. 더존 비전을 얘기하셨는데 AI 모멘텀으로 AI 소프트웨어들이 강하잖아요. 더존 비전도 10%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루닛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사실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 4만 원대 정도에서 저가 형성 후에 최근에 50% 이상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형태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죠. 아스트라제네카의 AI 병리 분석 솔루션과 이제 지노타입 프리딕터 활용해서 빅파마와 이제 전략적 협약을 좀 체결하면서 이제 마스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AI 관련돼서 첫 수출 그리고 빅파마와의 이런 계약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급등한 그런 소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AI를 활용한 첫 번째 진단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신약 개발까지 연결되는 이 해당 사업 BM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루닛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1.7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막 매출액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이제 단순하게 매출액이나 수익성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시가총액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에서 좀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좀 땡겨와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보면은 이제 인수했던 볼파라에서 매출액이 좀 그로스가 되면서 매출액 168억 원을 좀 시현을 하였고요. 해당 부분들이 점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파마의 계약 이후로 글로벌 리학의 수출 계약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진단 AI로 좀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 이것이 신약까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더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셨을 때에는 그동안 굉장히 이제 상장 이후에 크게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눌리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이런 데에서도 20만 주, 45만 주 단위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에 만약에 매매가 급등하면서 주가 급등하면서 조금 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눌리는 구간에서 굉장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요, 65,000원대보다는 조금 더 조정 받으면서 6만 원 초반대 2,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은 단기에 괜찮은 가격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8만 원 정도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터닝포인트, 시장 포인트와 함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